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보니까 다들 비 오셔가지고 집에서 맛있는 커피나 마시면서 음악이나 들었으면 좋겠다고 캐스크님이 그러시고 마중물님 아마 비가 오셔서 농사를 못 지으러 나가시고 지금 집에서 같이 들으시나 봐요. 바사사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뽀송뽀송한 뉴스 좀 들었다고 하시는데 오늘 뉴스도 뽀송뽀송한가요? 푸석푸석합니다. 죄송합니다. 푸석푸석하고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 소식 들어볼 텐데 이게 얘기가 무슨 고구마 줄기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더라고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향신문 보도부터 한번 보면 이게 국토부가 이제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고 양평에 공문을 보냈는데 각각 종점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경기도에 그렇죠. 보낸 거는 원안대로 양서면으로 표기하고 양평에 보낸 건 강상면으로 표기해서 딱 하나씩 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토부의 이중 플레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히스토리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양서면으로 가던 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이 다시 이제 군수가 양평 군수가 된 이후에 국토부에서 양평군을 찾아가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노선 대안도 한번 제시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평군에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하죠. 원안. 양서면 원안 그리고 강화면으로 끝나는 거 하나 강상면으로 끝나는 게 하나 강상면으로 끝나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데 거기인 거죠. 요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양평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달지 어느 게 우리가 원하는 거다라고 달지는 않아요. 다만 오히려 강상면 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라고 꼬리표를 달아 오히려 부정적으로 달아놨어요. 네. 그리고 원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약간 긍정적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말은 안 했지만 네. 여기 이거예요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게 이제 1차 관계기관 협의예요. 관계기관 국토부가 관계기관하고 1차 협의를 한 게 1차 이거고요. 협의, 네. 2차 협의가 올해 1월 16일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경기도에 공문을 하나 보내고 양평군에 하나 공문을 보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라고 같은 날 보내요. 1월 16일 날. 그래서 1월 27일까지 회신해 달라라고 양 기관에 다 보냅니다. 양쪽에 1월 16일 같은 날 공문을 보냈다. 같은 국토부 부서에서.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웃긴 게 양평군에는 강상면 안을 보낸 거예요. 바뀐안, 변경안을 보냈어요. 그거 딱 하나만 보냈어요. 하나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세 개를 원래는 했고 그 네. 의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바뀐 안을 보냈고 양평엔. 근데 경기도에는 양서면 안을 보낸 거예요. 같은 날 보냈는데. 같은 날 보낸 거예요. 그래서 1월 27일까지 이게 2차 관계기관 협의예요. 국토부가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보내려면은 같이 강상면 안에 보내든지 그렇죠. 같이 양서면 안에 보내든지 이거는 근데 국토부에 해명하고도 배치되는 게 그때까지 확정된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3개 안에 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다 보내서 의견을 들어야 의견을 된다. 들어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네. 설령 하나만 보내더라도 두 개가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추정이 나오는 거는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강상면 안을 보내서 우리가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추정컨대. 네. 이건 추정입니다. 그런 네. 얘기들이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에는 이게 민주당 김동연 지사가 있으니까 이게 바뀐 게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양서면 안으로 지금 일단 보내놓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주장하는 게 경기도 너희도 이거 동의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강상면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는 거예요. 이 관계기관 이 공문에. 2차 협의했다고 해서 보니까 내가 받은 공문에는 이 얘기가 없어. 이렇게 된 거군요. 이렇게 됐으니까 야 이거는 이중 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게 논란이 지금 굉장히 크게 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2차 협의할 때 경기도에도 그러면 그 변경안을 보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를 보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일치하는 의견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단순 표기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그림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림까지 양서면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표기냐.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같은 날 보냈어요. 이거를 1월 16일 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왜 좀 나오고. 이렇게 됐는지 예. 좀 의혹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의혹을 떠나서 네. 같은 부서에서 같은 날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이걸 뭐 무슨 대단한 의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러면 성실하게 해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 네.
그리고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부분을 두고도 국토부는 지금 뭐 사실은 누가 그거를 제안했냐에 대해서 계속 말이 좀 바뀌고 있긴 한데 예. 어쨌든 가장 처음에는 양평군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게 아까 전에 그래서 지금 2차 관계기관 협의에서 양평군에 보낸 게 1월 16일 날 보내고 1월 27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요. 네. 답변을 안 한 다음에 2월 8일 날 보냅니다. 양평군이. 원래 1월 27일까지 답변 예, 달라 그랬는데 2월 8일 날 보내면서 한참 한 열흘 한참 정도 뒤에, 더 네. 이제 기간을 넘겨서 보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딱 2줄짜리를 보내요. 국토부에. 네. 양평군 통과 노선에 IC 설치 등 양평군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열심히 좀 해봐. 국토부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미 해석이 나오는 거는 양평군에서도 이미 노선이 지금 무리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우리가 동의를 했다가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미 양평 공흥지구 가지고도 예전에 김건희 여사 특혜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일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간 거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전진선 양평군수의 의견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양평군에서 다 포함된 거니까 그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런 거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잘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딱 한 줄짜리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럼 양평군 요청으로 종점만 변경했다. 이거와는 좀 다른 주장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설계사 그 회사가 이제 제안했다라는 게 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예. 근데 게다가 국토부가 이 사실 뭐 이런 조사 과정에서 종점 바뀌는 거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YTN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저기 국토부에서 얘기를 한 거는 1999년 이후로 44건 중에 14건의 이제 변경 사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종점이 바뀌든지 시작점이 바뀌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YTN이 그거를 검증을 해봤는데 사실상 바뀐 게 아니더라라고 하면서 하나씩 예를 들었어요. 예를 네, 들면은 바뀐 노선을 보니까 예, 다른 거, 그러니까 요거 말고 양평군 거 말고 예를 들면 인천 계양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은 같았고 종점은 강화군, 강화읍, 갑곤리에서 선언면 신정리로 바뀌었는데 노선이 오히려 1.6km 줄었다라는 거예요. 아, 경제성이 오히려 좋아지게 바뀐 거다. 예. 전체적인 흐름도 바뀌지 않았고 예를 들면은 뭐 부산 신항에서 김해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같았는데 고속도로를 바뀌니까 0.7km가 단축됐다. 뭐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전체 노선의 절반이 바뀐 사례는 없다라는 겁니다. 종점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바뀌었다고는 해도 예. 약간 미세 조정이지 아주 큰 틀에서 바뀌진 않았는데 그거를 변경했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오히려 구간이 짧아진 경우가 많고 네. 늘어나더라도 한 1km 안팎으로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국토부의 해명이 좀 맞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국토부 설명대로라면 사실은 이제 지금 마지막에 제시된 게 종점 변경한 근거가 민간 용역 회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제안한 아니었다라는 예. 게 마지막 설명이었는데, 예. 근데 제안을 하려면 사실은 이러이러한 게 좋으니까 바뀌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 자료가 제대로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건 SBS가 이제 그 동해 뭐죠? 종합기술공사. 네,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이 제시한 요거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쪽에서 제시를 한 거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남양평 IC의 위쪽에 지금 있는 병산리 쪽으로 지금 국토부는 확정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아래쪽에로 뚫는 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위쪽으로 올라갔느냐도 일단 잘 바뀌었는지 그리고 관계기관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이 제시를 했는지도 지금 불투명한 거고 결정적으로 도로가 이렇지만 원래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갔을 때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많이 네. 다니고 네. 그런데 양서면으로 뚫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아, 비교를 하려면 원안이랑 뭐. 변경하는 비교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요 보고서에 따르면은 강상면으로 뚫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요게 좀 더 막 요렇게 다닌다. 요런 데이터는 뭐 자체적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뭐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은 비교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토부 2차관이 나와가지고 이거보다 한 15,000 뭐 원하는 15,800대인가 이 정도고 22,000대고 그러니까 이게 더 수익성인가 교통량이 더 많다 네. 이게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뭐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도 계속 보면서 답답하다. 왜 이렇게 이게 의혹이 많지? 뭐 이런 생각이 해명이라고 했는데 뭔가가 제대로 해명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일타 강사처럼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에 반박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예, 예. 내용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대장동 때 일타 강사라고 해가지고 칠판에다가 막 그려가면서 했던 네, 그렇죠. 거, 그거를 다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표절인지 벤치마킹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가 국토부 장관이 됐을 때 그가 이 동해기술공사가 제시한 거 그 안에 변경안에 제시한 거가 사흘밖에 안 지났을 때다. 네. 취임하고 사흘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가 업무 파악을 하기도 바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개입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취지의 얘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내가 한 거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니까 이거는 좀 기다려라. 양평 국민들 3년 반만 기다려라. 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지화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추진 안 하고 그냥 간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참 무책임하다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 얘기는 다음 코너인 키워드 바사삭에서 이거 좀 막 이게 사실 시도도 아니고 면단이 나오고 이제 리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너무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좀 약간 차근차근 정리하는 거 다음 코너에서 좀 해보겠고요.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이 나토 회의차 리투아니아에 간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시다 일본 총리 만났잖아요. 예.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일단 ICBM 북한이 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거 요것도 있었고요. 네. 핵심적인 거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전제를 깔고요. 그런 다음에 방류의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요거를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면은 즉각 방류를 중단해달라. 요 정도로 이제 요구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원론적이죠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검토를 받아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의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한다. 요거는 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즉각 방출 중단에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 요거는 아까 저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기준치 초과하면 중단해달라. 요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네. 다만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이게 한데. 이제 중요한 거죠. 직접 검증하게 해달라. 요거는 이제 언급을 안 했어요. 아예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군요. 네, 답이 없었으니까 사실상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본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이 순방에 대한 평가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를 했던데 예.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시다한테 3개의 요구를 했지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류를 전제를 하고 이거의 안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니까 방류 계획에 대해서 찬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 총리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방류에 찬성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본인은 낯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이 우리가 이제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논리가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IAEA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방출을 하는 거를 우리나라가 승인을 하면은 이제 너희 그러면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수입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게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최소한도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게 IAEA의 보고서에는 이 국제적으로 환경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쵸. 그리고 이게 장기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데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IAEA가 과학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 부분의 우려가 다 해소되지는 않아서 우리가 이 부분에 찬성하기는 어렵다. 뭐 반대한다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정도의 멘트를 해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걸렸을 때 WTO 소송이 걸렸을 때 이게 좀 반박 논리가 생기는데 네. 야 이거 소송 걸리면 질 것 같다 이런 전문가들의 송기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그런 의견들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런 근거들을 그래도 깔아놔야 되는데 너무 이제 방류를 전제로 해서 뭔가를 해달라라는 요구사항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예. 하는 얘기고.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류 앞두고 이제 대회 전에 다른 주변 국가를 좀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예. 다른 국가들도 좀 기조가 바뀐 데도 있고 더 강경하게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교토통신에 따르면은 태평양 섬나라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이제 일본의 주장에 일단 동조하기 시작했지만은 뭐 팔라우 대통령 이런 데에서는 여기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네. 그 외에 뭐 국제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아직도 여전히 반대가 강경하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라는 큰 고비를 넘었다. 일본의 평가, 뭐 일본 언론들의 평가는 그거예요. 한국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네. 어제로서 한국이랑 큰 고비는 넘었다. 이제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하고 홍콩 이쪽에서는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홍콩 환경부 장관은 만약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면은 지금은 후쿠시마 지역에만 이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도쿄까지 포함해가지고 10개 현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죠. 네. 여기에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하겠다. 확대하겠다. 네, 이제 금지를. 이런 이제 뭐 그래서 이게 뭐 국제 분쟁의 또 소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오늘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 예.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오냐 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아마 밤 12시 자정쯤에 보통 그렇죠, 보통. 예,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미 근데 기한은 이미 지난달 29일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거의 기한을 안 넘긴 적이 없더라고요. 안 거의 넘긴 적이 넘겨서 없어요. 거의 다 결정을 하는 게 약간 무슨 룰처럼 돼버렸던데. 예. 그래서 지금 노동계에서는 11,140원. 네.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9,740원. 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안이 이제 한 1,4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그러면? 1,400원이 아니라 1,400원이네. 1,400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줄어든 거예요, 심지어는. 상당히 이제 양쪽이 노동계에서는 12,000원대를 얘기하다가 11,000원대로 내려온 거고 네. 뭐 여기에서는 아예 동결을 9,600원대 얘기하다가 9,700원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견은 좁혀지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표결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합의가 잘 안 되면 이제 표결로 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럴 경우에는 노측하고 사측하고는 입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익위원들이 이제 어느 쪽 안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캐스팅 요게 보트를 공익위원들이 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측에 손을 들어준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한 명이 공석이라서 좀 불리한 면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 공공노조 지난번에 이제 저 포스코 광양 포스코에서 이제 뭐 구속됐죠. 네, 네.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월급보다 더 많이 받고 근데 부정수급한 사례도 많다. 이거 예. 시스템 좀 손보겠다. 이런 지금 입장이잖아요. 예, 어제 이제 정부 여당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재 이제 실업급여에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주로 얘기가 나왔던 건 하한선인데 최저임금의 80% 정도가 됩니다. 하한선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한액을 아예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80%를 받는 게 아니라 뭐 50%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30%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한액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고 뭐 이런 사태가 이제 역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이게 너무 최저임금하고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실업급여만 받는 거 아니야. 근로 의욕이 뭐 떨어진다. 그리고 이거를 좀 악용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실업급여 받는 것보다는 일해서 일하는 게 좋은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부정수급을 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는 막아야겠지만 예. 이 하한액 폐지하는 게 정말 힘든 분들, 저임금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이 생계 문제가 정말 급격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인데 이게 실업급여라는 게 그 이게 말이 실업급여라는 말을 계속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천년만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매번 이게 받는 것도 아니고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 예. 좀 이게 문제의 소지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업급여에 좀 지금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나이대에 다르고요.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다르고요. 얼마나 그리고 기간이 있었냐, 길었냐. 그리고 본인이 실업되기 전에 월급의 액수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최소 120일 그러니까 4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이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안 되면 한 9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인데 문제는 저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만 받았다. 근데도 그 전에는 본인이 냈던 것만큼 실업급여 냈던 것만큼 이제 어느 정도 받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 최저임금 80% 받았는데 이게 하한이 없어지면은
엄청 조금 받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냐? 그럼 실업급여가 어쨌든 다음 구직 활동을 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최소한 살 수는 있게 해주게 그렇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네. 근본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 취지가 다 무너진다. 이런 이제 노동 쪽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영미 님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셨는데 연대야 공가님은 부득이한 경우는 받아야죠 하셨고 이준호 님이 3개월 받는데 받고 일 안 하고 논다? 라고 하셨고 코모님이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그만큼 먼저 일을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네. 이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그 담당 업무 하시는 분이 한 말이 네. 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멘트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이제 뭐 노동청에 계신 분인데 네, 이 김준일 에디터의 말이 아닙니다. 예, 예.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 장기간 근무하다가 실업당해서 오신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계약 기간 만료된 2기회에 쉬겠다고 온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이랬을 때 자기 돈으로는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이게 여성 그리고 뭐 젊은 청년에 대한 어떤 폄훼 뭐 혐오까지 저는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인이 확인해 봤나요? 아니죠. 어떻게 쓰는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막연한 추측이잖아요. 그리고 표정이 꼭 다 어두워요. 다 울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 이름 표정으로 와야 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을 보셨을 수는 있죠. 이제 예, 담당자 업무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이 급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지 약간의 구멍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국가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100%를 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최소화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계층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러면서 또 아예 취지를 이제 근본적인 취지를 흔들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의혹이 나오면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 되는데 안 하겠다 그러던가 구멍이 있으면 구멍을 잘 막으면 되는데 네. 이걸 없애겠다 그러던지 이런 논의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요. 제도로 통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네. 이런 제도를 점검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예,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좋은 일자리 좀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다들 취업해서 돈 잘 벌고 실업급여 그럼요.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